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아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우린 PTS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린 PTS 경우에는 감속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감속기가 무엇인지와 감속기 모멘텀 값이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린 PTS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린 PTS 같은 경우는 이 산업용, 그리고 건설 장비, 로봇용, 방산용 등등등 기업박스를 만드는 기업이죠. 이 기업박스라는 말이 감속기라는 뜻인데요. 매출 비중도 좀 함께 살펴보자면 이 지금 제철 설비 산업용 기업박스가 42.4% 정도 차지하고 있고, 건설 장비 로봇 방산용 기업박스가 57.6%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이 건설 장비 로봇 방산용 기업박스가 조금 더 우세하게 비율이 높은데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높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관련해서 그 이유 차근차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지금 기어박스라는 단어부터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기어박스, 즉 감속기. 이 감속기 같은 경우는 지금 왼쪽이 구동축이고, 그리고 오른쪽이 피동축이에요. 사실 구동축과 피동축이 같은 크기라면은 이 구동축이 10바퀴를 돌 때 피동축도 같이 10바퀴를 돌아야 정상인데, 이 피동축의 직경이 커지게 되면은 이 피동축 같은 경우 10바퀴보다 덜 돌아야 구동축과 같은 속도가 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이 작은 구동축만 있는 상태에서 빠르게 돌고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사실 이게 속도와 정확성은 서로 상반된 경향을 좀 가지고 있잖아요. 속도가 좀 빠르면 빠를수록 정확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죠. 실제로 이 구동축만 빠르게 돌게 된다고 한다면 이 정확도가 상당히 낮아지게 되는데요. 이때 피동축을 활용을 해서 이 구동축의 속도를 좀 늦춰주면서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을 좀 수행하게 되죠. 실제로 이 구동축 같은 경우는 이게 구동축에 해당하는 모터가 있거든요. 이 모터의 경우에는 규격품이라서 이게 회전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출력 회전수를 다양하게 조절할 수가 없어서 여기 옆에 있는 이 피동축을 달면서 출력 회전수를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확성을 높이는 건데요. 아무튼 이 감속기 같은 경우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로봇과 방산 쪽입니다. 방산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이 자주포나 탱크에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 포탑 회전의 정확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들어가냐라고 한다면은 이 포탑이 있을 경우에 사실 모터, 그러니까 구동축 하나만 있게 된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회전수가 좀 빨라지겠죠. 그런데 이 피동축을 같이 달면서, 즉 감속기를 달면서 이 포탑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향성으로 달리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튼 현재 방산 같은 경우 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또 그리고 뭐 중동 정세, 뭐 이스라엘 하마스, 뭐 이스라엘 이란 같은 전 세계적으로 패권 다툼 때문에 군비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서 K 방산이 뜬다는 뉴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등에서 이 K9 자주포 수주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무기를 잘 만드는 나라는 뭐 미국, 독일, 프랑스가 많은데, 근데 왜 한국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느냐? K9 같은 경우 미국이나 독일의 자주포의 성능을 갖추면서도 가격도 절반 수준에 달하기 때문에 이 가성비 측면에서 인정을 받은 바가 있었죠. 아무튼 이 K 방산이 좀 주목을 받으면서 자주포나 전차 같은 수주가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감속기 수요도 덩달아 늘어나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또 한 가지는 로봇인데, 로봇 같은 경우 사람으로 따지자면 관절에 해당하는 부분에 좀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 더 부드럽고 정확성 있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감속기 같은 경우 로봇 원가의 30%에서 40%,
그리고 높게는 50% 이상 좀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올해 로봇 개발 사업에 30년까지 3조 원 이상 투자한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가 있었는데, 이는 결국에는 로봇 시장 인프라 기반 구축에 해당되고 있죠. 로봇 시장 인프라가 커지면 커질수록 로봇에 들어가는 감속기 시장 또한 커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렇듯 다양한 모멘텀을 가지고 2024년 감속기 수요가 늘어나 이 매출 상승으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 보면서 마무리 설명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린 BTS 같은 경우 과거 차트를 보면은 삼성전자의 로봇 개발한다는 소식에 이슈로 좀 올라간 것을 좀 보실 수가 있겠고, 앞으로도 그렇다면 로봇에 관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렇다면 이 감속기는 이 정확성을 필요로 하는 산업에 거의 들어가는 만큼, 앞에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 풍력 발전기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풍력 발전기는 이 바람개비에 해당되는 블레이드. 이 블레이드가 사실상 바람의 영향으로 빠르게 돌면은 이 블레이드가 금방 망가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감속기를 통해서 이 블레이드 속도를 조절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풍력, 뭐 로봇, 방산 등 다양한 모멘텀이 있는 만큼 다시 주가가 상승 추세로 갈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지라인 같은 경우 제가 미리 선을 좀 그어놨습니다. 일단 뭐 현재 주가가 20일 이평선을 좀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린PTS 같은 경우 1분기 실적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1분기 양호한 1분기 실적 전망을 바탕으로 20일 이평선을 좀 지지해주면서 상승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이 부근까지는 올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1분기 실적 발표가 좀 안 좋게 나오거나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 지지 라인을 좀 이탈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 부분은 관련해서는 좀 리스크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상승시마다 매물출에, 즉 차익 실현 매물이나 원금 보전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는데, 이 강한 거래량을 바탕으로 매물 소화가 진행되면서 확실하게 이 장기 이평선 돌파를 해준다고 한다면은 상승 추세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